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미 저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또 다른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은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또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 쪽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준석 뉴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 같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수시로 이 보도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저녁 7시 반이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 밤에 나와봐야 또 이준석이는 이제 밤에 또 입장을 내놓을 확률이 많아요. 요즘 보면은 밤에 이제 종종 많이 내놓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걸 보면 물론 뭐 지금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 뭐 개인적인 그 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구라도 긴장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열도 받고 하겠지만은 전부 다 자업자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일단 선전포고한 게 뭐예요? 8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월 13일 날, 그게 하필이면 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은 신문도 안 나오는 날이에요. 예, 금요일까지만 치죠. 왜냐면 일요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뉴스를 타려면은 이 금요일 날 오후 늦어도 한 2시까지 해야 석간을 이 토요일 날 조간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에 방송 아무리 기자회견 해도요, 그게 뉴스 물론 이준석이 큰 뉴스니까 보도를 하겠지만은 주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는 보도의 강도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 13일 날 한다는 것 자체도 자신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뭐 스스로 다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을 달아서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주변 인물들은 한마디씩 다 안 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핵심 인물들입니다. 우선 이준석 본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혜진, 그 다음에 하태경이가 또 입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입을 열었는데, 입을 열은 사람들은 일제히 당신 말이지 가처분까지 가면 끝이야, 가서는 안 돼, 이게 이해관 핵심 아니면 준이해관,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이의 이 반란은 그야말로 이 3.1천하 반란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내일 대신에 이제 우리 지금 이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대로 속전속결로 가서 내일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전국위원회 열리나 마나 뻔한 것이죠. 전부 다 찬성을 해서,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압도적 찬성 표결로 비대위를 통과시킬 것이고, 그런데 이제 관건은 내일 바로, 지금까지는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일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 11일, 12일 3일간이 있다가 13일 날 기전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꼼수를 지금부터는 이제 이준석이는 완전히 버려라.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오늘 방송 여러 번 했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라. 나는 징계 결정을 그대로 받겠다. 그리고 비대위 결정도 그대로 받겠다. 백의 종군에서 2024년도 그리고 2027년도 대선에서 이기는 걸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다. 이래야만이 2024년도에 마이너스 3선이라는 불명예를 띠고 2024년도에 상계동에서 출마라도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처분으로 간다, 그러면요, 최소한도 현 정부 내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현 정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대선이 한번 들어오고 총선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이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준석이 어차피 뭐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재기의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올 필요는 없다. 급할 때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바늘 괴에 끼어야 이 바늘을 쓰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바늘이 급하다고 그래서 이 실로 바늘을 동여매 갖고는 바늘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과 그리고 좋은 사자성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고민을 좀 해라. 고민을 해서 진중하게 입장을 정해라. 그래야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이 마음을 바꿨냐? 마음을 바꾼 사람들, 진짜 마음을 바꾼 건지, 본인이 이준석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살아나려고 마음을 바꾼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판단에 저는 맡기기로 하고, 제 생각은 이미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우선요, 그동안에 제일 세게 반대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미경이에요.
준성밤. 정미경이도 달라졌잖아요.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예, 이 자리에서 멈춰라. 당이 찢어진다.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도 이제 이준석이를 잘라내면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아주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의 역풍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또 오세훈 시장이 아니겠어요? 오세훈 시장도 어제까지만 해도 손해다. 그러니까 껴안으라 했다가 방금 전에 페북에 입장을 놓았고 정반대. 더 이상 법적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비경 이 의원의 입장은 여러분께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일성으로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 대표가 지금 이런 건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국가적인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하고요. 임기 초의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할 때이지 시시비비를 가를 때가 아니다.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마음이 확 바뀌었잖아요. 자, 이것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당연히 타인인 아무리 이준석이가 재보궐선거 때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의 정치적인 입지와 영향에 비해서 본인 거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 인지상정이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국민의 힘의 이 회복을 위해서 한 얘기인지 뭐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조금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역량과 입지로 보면 조금은 늦었다. 그래도 하려면은 정미경보다는 빨리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쉽지만 돌고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준석한테 옳은 얘기를 한 거는 저는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돌아섰고요. 또 한 분은 제가 또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박민영 대변인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은 당에도 본인에게도 전혀 이 항명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실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을 갖다가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풀어내는 수단밖에 안 되니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맞다. 다만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과 절차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당에서는 반성을 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김근식 하면 김근식 교수도 준이해권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내 김종인 학파예요. 아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김근식 교수 비례전략위원장인가요? 비전전략실장도 맡고 뭐 중책을 많이 맡았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김근식, 이준석 전부 한 밥솥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김근식 교수도 말이죠. 이분은 이제 양비로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이만 잘못했냐? 아니다. 윤핵관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윤핵관도 일선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윤핵관의 책임 이준석 대표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리한 징계 강행 그리고 실력 없는 리더십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 당의 혼란이 오히려 심화됐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고 실력 없는 리더십은 이제 권성동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책도 없는 윤핵관은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의 자기 정치와 줄세우기로 대통령 지지율만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말이죠. DJ 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IMF를 잘 이겨냈고 그리고 동교동 2선들은 전부 동교동의 가신들은 전부 2선으로 후퇴시키지 않았느냐. 이거를 배워라. 그래서 지금 이제 윤핵관들은 뒤로 빠져라. 2선 후퇴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요.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도로 이준석 그리고 도로 윤핵관 도로 한국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를 상대하는 것은 당정관계와 총선 승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비대위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과 케미가 맞고 대통령을 무조건 눈치 보지도 않고 무작정 내부 총질도 안 하면서 당을 중도 확장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정치적인 내공이 있는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
이 부분은요, 저도 뭐 생각이. 그래서 이 김근식 교수마저도 또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싹 다 돌아선 거예요. 싹 다 돌아섰어. 그리고 이제 김근식 교수가 또 한마디를 한 것은 뭐냐? 이준석 기가 기자회견을 13일 날 예고한 거는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13일로 한다는 얘기는 억울하지만 나의 희생으로 당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 희생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뭐 저하고 생각이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약간. 그러면서요,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려면 주중에 내는 게 맞는데 토요일 날은 법원 접수가 되지 않는 날이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결론을 보고 수목금 정도의 여론 동향을 본 뒤에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서요, 이준석이는 정말 억울하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빨리 당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희생의 멘트를 좀 날리면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과 용단을 내릴 것이다. 그래야만이 더 성숙한 정치인이 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희생을 당하더라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하고 뭐 생각이 똑같아요. 꼭 제 방송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김근식 교수도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싹 다 돌아서고 안 돌아선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김용태 최고위원이에요. 김용태 최고위원, 나는 사퇴를 당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대신 김용태는요, 본인도 가처분 신청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내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벌써 한 발짝 김용태도 뒤로 빠지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정미경도 이제 다 빠졌잖아요. 조금만 더 나가면은 당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경태 의원,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 당연히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 서경수 오선도요. 당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니 선당 후사 자세로 사표를 내라. 그리고 복귀하더라도 영도 안 쓴다. 자진사퇴. 오세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그리고 김용태하고 지금 김용태는 분명히 얘기했고요. 하태경과 조혜진이가 오늘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금 챙겨볼 사람 중에서 조용한 사람은 하태경, 그다음에 조혜진, 그리고 이준석 본인, 그리고 국바세로 움직이고 있는 신인규는요 철저하게 지금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강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준석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제8조 2항에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이렇게 밀어붙인 게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안 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즉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내렸다. 근데 이거 정말 이거 지나가도 뭐 또 웃어요.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 신인규. 그래서 신인규도 내일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강민영한테 배워라. 저는 그러한 지적을 신인규 대변인, 전 부대변인이나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또 하나 이제 맨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이 바로 홍준표예요. 홍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어젠데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되었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은 소용이 없다. 자중하고 후일을 기약하라.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거는 분탕질이다. 대장부는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전혁 의원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혁 의원 입장 아주 칼같이 쭉 잘 내놨는데 오늘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이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기자 한 사람이 파이팅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파이팅. 격려의 메시지를 낸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 관심사를 잘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부 장관 인적 쇄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냐. 국민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 문제들도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일을 해 나가겠다. 딱 이때 여기자가 치고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파이팅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파이팅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 온라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뜨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경우는 잘할 수 있다. 힘내라. 이렇게 격려를 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갑자기 왜 응원 너무 뜬금없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반응이야. 민주당이 이렇게 파이팅 하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삐딱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고, 우리 우파들이야 뭐 대통령 잘하라 이렇게 또 격려를 하는, 이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전혁 의원의 이 반응을 보면 말이죠. 전혁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 이제 이 도어 스태핑에서 국민 뜻을 잘 헤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파이팅을 외쳤는데, 대통령이 파이팅 외치는 거 이런 게 진짜 여론이다 이러면서요, 좌파 진영과 편파 언론에서 지금 예비 발작 사전 발악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공포심에 떨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전혁 의원 지지하는데 전과 사범 이재명을 날린 것만으로도 이 지지를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밝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패가 망신을 각오하고 결정했다 이 말을 했잖아요. 이걸로 본인은 굉장히 안도를 했고 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아주 쉽고 우습게 보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모르니까 어떤 정치인인지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변종이라서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고 덤비니까 그들의 결말은 정말 참혹할 거다 그러면서요, 국바세, 아까 신인규 전 대변인, 국바세는 우유다죠. 국민의 힘에 빨대 꽂는 세보수계 꼼수에 돈 버리고 몸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보수계가 이제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죠. 유승민이. 그러면서 낙꼼수 변종이 무슨 꼼수냐? 꼼수래요. 저도 많이 배워요. 오늘 새꼼수에 80명이 봤다죠. 이게 이제 국바세가 새꼼수예요. 우리는 이준석 팬클럽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고 주최 측 모시 신인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헛소리 장렬이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로 죽은 사람이 있냐고도 물었대요. 내부 총질로 죽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이준석이다. 이런 어린애가 총질하면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볼 때,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김용태, 하태경, 조혜진, 이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전부 다 돌아섰고, 오늘 돌아선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당 지도부가 딱 물러나 버린 거예요. 누구냐? 한기호 사무총장, 홍철호 전략부총장, 그 다음에 또 조직부총장, 뭐 강대식 등가요. 이 세 사람이 나온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다. 지도부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이준석도 그대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률적으로는 내일 이제 전국에서 도장을 딱 찍어야, 방맹이를 두들겨야 나가는 거지만, 오늘 이게 전부 이준석이가 실내에서 앉힌 사람들이 사무총장, 부총장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표 내고 비대위를 인정한다 했으면 끝난 거죠. 이 사람들도 4년, 2년 후에 총선 공천 받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늘 막차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차 타고 안 내려온 사람들은 다음에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 참, 한 사람 빠졌네요. 최재형이가 빠졌어요.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은 어제 강력히 반발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 말도 안 해. 자, 이거는 묵시적인 비대위 체제의 승인을,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한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이준석이 지금 잘라내는 것은 비상 상황을 빙자한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최재형 지금 의원도 말이죠, 훌륭한 분인데 이거 이러다가 내후년도에 또 총선에서 어떤 역풍을 맞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친문 전해 처리가 최근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조용하게 김경수 전 지사를 말이죠, 창원, 지난달 말입니다. 창원 교도소를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전해철 하면은요, 대표적인 친문이거든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했죠. 그 다음에 뭐 비서관도 했죠. 아주 노무현 때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밀착,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행안부 장관 요직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완전히 뭐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김경수 더군다나 이제 사면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보도는 어렵다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사면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면이 되면 완전히 풀리게 되니까 이재명 견제 카드로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김경수는 완전히 친문 적자 중에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해서
이재명을 견제하는 그런 카드로 쓰려고 만나서 의견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경수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물 건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현실이죠. 현실로 인해서 당 대표 직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으로 몰리면 또 당 대표 다시 선거해야 되잖아요. 민주당도. 그러면 그때 특사가 풀려나오면 김경수가 꿰차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특별 면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